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이나 미사일을 쏘고, 어제는 미약인 비행물체, 일종의 무인 비행기, 드론과 비슷한 기존에 알려진 무인기보다 더 느린 속도의 무인기가 휴전선을 그냥 백주대낮에 넘어왔습니다. 이슬이 기관총을 90발을 쐈다는데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연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언론에다 대고 이제 북한 도와주자고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의 입을 막고 이 사람을 내치지 않으면 이번 정권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자, 어제는 북이 화끈하게 핵을 동결할 때는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을 검토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쥐가 뭔데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합니까? 북한이 없던 핵을 만들어서 지금 수십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핵을 점점 작게 만들고 미사일을 점점 멀리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만든다고 군사훈련을 중단합니까? 비핵화가 아니고 핵을 동결, 있는 수준에서 더 만들지만 않으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니 재래식 부분에서 끊임없이 기동훈련을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훈련을 지금 얼지 포커스 훈련이니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 방식은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서 변화하는 군사 전략이나 무기 체계에 바꾸어서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의 무슨 특보면 특보지. 과거에 특보라고 꿰찬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특보 자리 하나 꿰차서 폼 잡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노무현 시대에요. 자,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홍석현 특보는 전화도 못 받았다고 불쾌한 것처럼 보도됐다니, 나는 정확하게 특보로 일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수락했지만 특보가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는 자리니까 그 과정에 당연히 국가안보실 자문에도 응할 수 있다. 특보가 현안 자문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다.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거다. 구체적 미션을 받은 것은 없고 중장기 계획,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에 국내외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의 통일 외교에 대한 의견을 상향식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안보실보다 문 특보 개인의 역할이 클 거다라는 전망도 있다. 즉 상장관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은 공식 라인이 중요한 거고 우리는 격가지다. 통일외교안보 맹칭에서 통일을 제일 앞에 둔 게 뭐냐? 대통령이 평소 이야기하셨는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도 쉽게 다룰 수 있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면 한미 한중관계도 더불어 조율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의 압박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뭐 때문에 안 하다 보면 자꾸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덫에 빠지게 된다. 그런 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한미 공조에서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건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 과거 정부에서 오히려 미국의 제재 압박을 가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지만은 지금 정부는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하겠다라는 거다.
미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미국도 납득할 방안을 가져가면 된다. 과거 정부에서 미국에다가 북한에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보길 바랍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니까 미국이 앞장을 서서 했지. 보수 정권에서 무슨 미국을 쑤셔가지고 유엔에 제재를 하자고 그럴 정도의 배짱이나 능력이 되는 정권이었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말을 좀 함부로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납득을 하는지 한마디로 뺨을 때릴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 해난이 많다. 미 북간에는 핵미사일 해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서해 이산가족부터 해난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서해에 무슨 해난이 있습니까? 공연히 입을 잘못 놀려서 NLL을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자기들 스스로 화근을 불러일으켰지. 서해에 지금 무슨 해난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해를 북한한테 넘겨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애꿎은 이산가족 자꾸 들먹이지 마십시오. 솔직히 이산가족 상봉도요. 북한의 수에 지금 놀아나는 형태로 이용되어 온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역할은 있나? 중요한 거 물었네요. 가라 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안보실장이 있는데 안보실장이 해야 한다. 임 실장도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정책 집행은 안보실에서 하는 거다. 문 대통령 5년 북한 비핵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는 5년 동안에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핵 동결하고 비핵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질 기자는 비핵화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 답변은 핵 동결하고로 나왔습니다. 핵시설 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즉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그냥 핵무기는 그대로 두고 핵을 만드는 시설하고 원료 등에 대한 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난이죠. 이건 또 구하고 만들면 되니까. 북한의 미사일 전력 정강을 유예시키는 것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큰 성과가 될 거다. 즉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미사일은 인정해주고 이게 새로 더 기술이 발달되는 그 시간을 좀 늦추는 게 성과다. 그럼 문재인 다음에 올 정권은 그걸 다 뒤집어 쓰란 말입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검증 가능한 핵무기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출구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즉 핵폐기에 대해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에만 요구하지 말고 우리도 뭘 해줘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것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되고 북한이 화끈하게 검증 가능한 동결로 놓는다면 우리도 잠정 중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카드를 너무 경직되게 설정하면 안 되고 유연성 있게 해야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말은 하게 만들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을 하다 보면 비핵화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협상을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진 핵무기를 쓰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둘째, 중요한 것은 더 만들지 않게 하는 거다. 세 번째, 우리가 꿈꾸는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시설, 핵무기, 핵물질을 전부 없애자는 거다.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놓쳤으니까 북한만 탓할 게 아니라 2002년부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했는데 사람들은 북한 보고 시간은 너희 편이 아니라고만 했다. 참 북한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겠다. 지난 20년을 성찰해서 그걸 뛰어넘는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어제 주도식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려면 문정인을 빼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언론들은 문정인이 단지 특보의 역할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공적인 직함을 맡지 않고 특보를 맡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무현 시대 때도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맡고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장관보다 더 비중이 컸다고 봅니다. 근데도 그때 공식적인 정부 직책은 맡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직을 맡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둘러댔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의 아들은 98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력을 면제받았습니다. 문정인 아들의 병력 면제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였던 2005년 동북아 시대 위원장을 맡았다가 물러났습니다. 병력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5대 공직 맞는 흠결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또 특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이만, 이거 외에도 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공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런 자리를 뱅뱅 돌면서 마음대로 언론에 떠들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통제하지 않는 겁니까? 문정인의 입을 오늘 당장이라도 막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시진핑은 이해찬 특사 앞에서 우리와 잘 지내야 한국도 산다고 겁을 주면서 철회 안 하면 후속 조치를 시사를 하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통화했을 때도 40분 중에 20분을 사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 비준 동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이다라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간이 빼박혀 나왔습니다. 안보리에 대북 추가 제재를 북한의 미사일 2차례 발사 이후에 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한국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팀이 정비되지 않아서 어정쩡하다면서 새 정부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뀐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